안녕하십니까.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또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밤, 4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 어떻게 좀 뜨거우신가요? 저희랑 함께 하죠? 그럼 뜨거우시면 안 되겠죠? 차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월 달의 마지막 시장에 대해서 4월 달 흐름들 한번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다음 이 격변의 4월 이후에 5월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내와 또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저희 레알톡 혼자 막 지어봤죠. 대표님 승인 없이 레몬 리서치의 알짜톡 레알톡 토요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착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갖다 붙여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귀에 좀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데 입에 익어야 되겠죠. 네, 착즙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금요일 또 토요일 휴일 아침에 미국 시장 딱 조회보고 아니 이게 또 뭐야라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간밤에 지난번 저점대 부근에서 한번 좀 자리 잡나 싶었는데 못 잡습니다. 자리 못 잡고 그냥 또 훅 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4%, 다우 지수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요 검은색 선이죠. 저항선입니다. 여기 안착 못하고 다시 훅 밀리는 이제 추세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S&P 500 이거는 벌써부터 멀어질 준비하면서 또 지저점 테스트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게 문제죠.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동향들 보게 되면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많이 보는 소비 지출 관련돼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약간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장 반응은 최근에 발표했던 나스닥 기술주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거 불안하다. 그리고 또 눈높이 안 맞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아마존이죠. 아마 이 존이 왜 이럴까? 아마 존이 그래서 이런 실적 변화가 또 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물론 뭐 안에 리비아 안에 갖고 있었던 또 그 지분법 관련된 평가 손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는 유통 관련된 비용들을 적절히 통제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크다 보니까 물류 비용에 대한 압박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 기술주들의 동향이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었던 기준들, 즉 그래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파고가 있어도 그래도 꾸준히 성장했을 거야라고 하는 성장 궤도의 모습들이 있죠. 여기에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받았었던 미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다 비쌉니다. 이 비싼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를 지금 이 정도까지 줘도 돼?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안 되겠어. 이거 좀 줄여야겠어. 라고 나오는 이번에 하락들이 거기서 출발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이 전저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움직일 때 전저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때였죠.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한 수요일 정도쯤에서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무참히 깨버리네요. 그래서 그때 바라봤던 흐름들이 아마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보면 무섭습니다. 와, 이거 반등 시도했다가 드르륵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로 봤습니다. 12,000 정도가 어디냐면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즉 12,000 안쪽으로 조정을 마친다 그러면 요 안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주봉상에 올라왔던 역순 정도로 보게 되면 거기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거의 그게 현실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흐름을 쪽에서 미국의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고요. 다른 증시들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종합 증시. 일단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바닥 턴하고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했고 거래도 충분히 좀 실려 있죠.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저항권이
여기 개파락하면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 한 3,050선, 60선 이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부분이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또 좋은 뉴스 좀 나와야 되겠죠.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약간 또 걸리는 자리고 홍콩 증시 보게 되면 뭐 지난주 5% 급등 여기는 홍콩이 더 화끈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저항선대를 바로 안착한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7,400 정도죠. 안착해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혹시나 탄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는 또 추가적인 흐름들 너무 또 급변하는 상황들이니까요. 이런 건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만 증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대만 증시도 참 TSMC 괜찮은데 왜 이래? 라고 했다가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 저항선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쪽은 한 16,500선 뭐 이 정도쯤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동향들을 쭉 보다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계속 아직 진행형, 나머지 아시아 시장 쪽은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국하고 좀 차별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근데 미국이 좀 더 낙폭을 키운다든가, 미국에 대한 실망세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4월 말에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겠느냐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지금 미국 긴축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중국 봉쇄 또 이제 연장되면서 뭐 이제 상해는 풀어주는데 베이징은 다시 뭐 강화 이러면서 다 지역별로 또 이어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로 이 중국 봉쇄란 거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셧다운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역별로 또 핀셋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아마 4월 달이니까 4, 5, 6, 2분기 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2분기 기업 관련된 쪽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금 악재란 거 악재 다 나온 게 아니냐. 특히 한 1월 달부터 나왔던 미국 긴축이라든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모든 게 다 통틀어 가지고 나왔었을 때 그러면 국내 증시 뭐 2,600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 말도 안 되겠죠. 한 뭐 2,300, 400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킵니다. 이 자리에서 2,600선도 잘 안 깨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의 현실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들 거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막 발표가 거의 다 됐고 또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주요 기업들 확인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기업들 실적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동안에 인건비 올려준 게 얼마인데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이런 비용 통제를 많이 했고 거기다가 수출 중심으로 나온 매출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고, 근데 이 매출이 잡힐 때 보면은 거기 환율 효과가 들어가죠. P 곱하기 Q다 보니까 출출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환율로 인해서 P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라는 쪽에서 매출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비용을 그래도 많이 통제했다. 인건비 올려줘도 나머지 부분 쪽에서 구조조정을 좀 가해줬다라는 쪽에서 영업이익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게 나오죠. 이게 시가총액 52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견뎠네. 그러면 이거 한국이나 아니면 좀 견디는 기업들은 좀 더 다르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라고 추정입니다. 추정하지만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죠. 그래서 앞서 초기에 봤던 것처럼 한 주봉상의 변화, 한 12,000 초반대 정도나 그 중심으로는 흔들릴 거를 염두를 하고 나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연동해서 다시 부담감은 크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까지만 패턴 보게 되면 와 이거 다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다가도 미국 증시 보고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또 요 안쪽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증시가 한 나스닥 기준으로 12,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한 요 정도 즉 2,600선 기준으로 해서 좀 견디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 추정이죠. 그리고 또 모든 거는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에 따른 주변 상황과 함께 다 해석해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맞다.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저희 PD님께서 아주 열일해 주시면서 썸네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잘 뽑아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게 맞다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또 바뀌면서 저희가 또 매일 뵙지 않습니까? 그때에 따라 수정할 부분들 그리고 또 요거는 또 확인해야겠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 주식 살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주식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뭐 좋습니다. 샀으니까요. 네,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분할 매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수로 관점을 볼 겁니다. 지금 시점 쪽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바닥을 향해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서 한국은 견디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이 견디려고 하는 속성 쪽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이런 쪽에서의 변화 이거를 체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서 동참보다 예 제가 뭐 그렇다고 종목 찍어서 저희가 이거 갑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8.15 리딩톡 아니지 않습니까? 리딩방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전후 좌우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같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또 성과 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지나고 보면 맞더라 뭐 이런 얘기는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또 다시 공부하시고 그래서 나온 성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조미료만 톡톡 머니톡 톡톡 예, 이렇게 드렸던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또 지금 현재 또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죠. 1분기 실적 잘 발표됐는데 2분기는 어떻게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우려감들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또 이제 서서히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빠릅니다. 실적 좋게 나오게 되면 선반영.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거 2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피크아웃. 지겹습니다. 맨날 좋은 걸 좋다고 얘기도 못하고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미국 시장 저러니까 또 뭔가 핑계 대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주식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네, 계속 눈치 봐야 됩니다. 이게 눈치 100단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요. 잔머리 100단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직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주변 환경들이 안 돼주네요. 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실적 발표 쪽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그거죠. 이제 리오프닝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과거에 코로나19 때 많이 수혜를 받았던 기업, 그래서 이만큼 성장했던 기업, 리오프닝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밸류를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닙니다. 무참하게 지금 그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긴축기죠. 그러니까 즉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과 확장의 무게를 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주가 올랐어도 괜찮아. 한 내년 가게 되면 또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테니까 라고 하는 이 실적 성장, 어려운 말로 PSR이죠. 이쪽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갈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훼손된다. 뭐 아마존처럼 적자 나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무참하게 밸류가 깨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긴축기와 리오프닝 이때를 꼭 생각하시면서 이번 실적의 변화들을 계속 체크하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거기에 따라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PR 밴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즉 한번 고점을 만들어줬고 그게 쭉 하고 가서 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밴드의 상단부가 과거에는 확장됐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되는 게 좀 막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밸류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 이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변화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의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강하게 변화가 들어왔던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환율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환율 쪽의 변화가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저희는 원화를 쓰니까 원달러 환율을 보는데, 더 중요한 게 위안화와 관련된 위안 달러죠. 그러니까 즉 이쪽이 중요한데, 최근에 보게 보면은 위안화가 가파르게 약세로 들어갑니다. 봉쇄했고 거기서 경제 지표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파가 나올 거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가파르게 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시장의 부담감이었죠. 근데 어제 보면은 의외로 그래도 딱 하락세가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이제 오히려 약한 게 좀 멈춰지기 시작하죠. 국내 환율도 마찬가지죠. 16원이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만 보고 있죠. 그래도 이런 주변 변수를 다 봤을 때 가장 최고는 달러야 라면서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통화들 가파르게 약세로 가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동향이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보는 것처럼 마냥 좋을까라고 봤을 때 미국도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1분기 GDP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가지고 해당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라고 쭉 하고 가는 거는 투더문하기에는 아직 좀 확인할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 쪽에서는 간다고 하더라도 달러만 보아야 되겠죠. 지금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난 코로나19 때 나왔던 가격대 흐름까지도 벌써 터치가 돼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생각할 게 많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제 가파르게 오르던 여타 통화국들이 변화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런 환율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관건인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일단 급하게 움직였던 만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의도는 높지만 지금 보게 되면 한 1250원 여기를 또 강하게 깰 수 있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번 동향과 봤을 때 1240원이네요. 예, 40원대 부근을 강하게 이탈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아직은 이쪽은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컸었던 환율의 변화가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같이 반대로 이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달러화에 대한 변화와 환율의 변화도 앞으로 또 숙제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너무 달러와의 독주가 이어졌다라는 쪽도 경계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번 주가 다음 주죠. 다음 주 가게 되면 저희에게 또 선택의 순간, 예전에 그거 있었죠. 인생 극장인가요? 네. 빠밤 뭐 이거 하면서요. 네. 모르시는 분들 넘어가면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만 봤습니다. 이휘재 선생님 나오는 그거요.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다음 주도 이제 선택의 순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5월 달에 FOMC 변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 걸까? 잘 보시게 되면 5월 3일, 4일이 FOMC 회의가 들어가면서 4일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점으로는 5월 5일 날 반응을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안게 되겠죠. 근데 5월 5일이 딱 보니까 휴일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야 될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FOMC 결과에 따라서 아침에 보고 애들한테 공부나 해! 이렇게 될까? 와, 왜 어디 뭐 좋은 데 한번 갈까? 라고 갈까? 하는, 이게 또 반응이 딱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면 미국의 또 5월 5일 또 결과가 미국 시장 FOMC 끝나고 D+1까지 저희가 다 받고 5월 6일 금요일 날 또 모든 결과가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은 딱 보게 되면 5월 4일 날 어느 정도 이거를 5월 6일까지 보고 주식을 베팅을 할 것인가, 팔고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민감하게 작용할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은 물론 이제 5월 6일 날 갖고 온 주식을 팔 것이냐 또 그냥 글 들고 갈 것이냐, 이것도 또 순간이고요. 선택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손가락이죠. 요거에 따라서 울고 웃고, 손가락이 저희를 웃기고 울게 하고, 모든 손가락의 제왕이 돼야 될 텐데,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부분은 FOMC 나와서 지금 나오는 기조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 험악하니까 FOMC 결과 나오고도 더 빠질 거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많이 미리 밀렸고 거기다가 우려감이 반영돼서 혹시나 뭐 50bp 아니면 뭐 75bp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를 확인한 결과까지 생각했을 때는 됐어 그냥 사고 넘어가는 게 맞겠지 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으신다 라고 하게 되면 저한테 물으시게 되면은 답을 못 드립니다 라고 할지 아셨죠? 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차라리 비중의 문제고 조금씩 사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가서 싸가지 있게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때쯤 되면은 아마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충분히 좀 밀리고 국내 시장도 같이 또 오리무중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미국의 패턴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FOMC 이전에 불안감을 받았다가 FOMC 끝나고 다시 불확실성 해소하고 레벨업되는 이런 쪽의 단계.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도 예전처럼 다 됐으니까, 예전에 금리 인상기 때 변화도 한번 보여드렸죠. 2015년도 16년도처럼 다 확인됐고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FOMC 때마다 휘청였다가 다시 시도하고 또 휘청했다가 시도하고, 근데 저점은 살짝 높을지 모르겠지만 출렁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만치 않게 파고를 또 잘 타야 되겠죠. 이 잘 탈 때가 나는 잘 타서 너무 행복해 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뭐 웬만한 또 숙련된 트레이더라든가 시장에서 좀 손가락으로 매매가 좀 달려드신 분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색깔이 휙휙 바뀌거든요. 또 그런 우려감이 클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쭉 움직였다가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돼서 다시 반등할 때는 대형주로 악셀레이터를 밟고, 그러면은 요때 맞춰서 중소형주 갔다가 대형주 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신입니까? 아니면 드라이브 제대로 이렇게 잘 꺾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러면 약간 비중적으로 대형주 쪽의 포지션도 조금 좀 갖춰놓고 중소형주 쪽도 갖춰놓으시되, 갖춰놓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모든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중소형주 쪽으로도요. 하다가 그래서 대형주 쪽이 약간 중심으로 가져가되 이게 좀 흔들렸다. 그러면 중소형주에서 딜레이가 되고 조금 더 채워놓고, 그리고 또 대형주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중을 좀 절어놓고, 그래서 다시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금액 해놓고,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머리가 무지 아프거든요.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도. 근데 보면 참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보게 되면, 잘 대응한다고 하는데도 뭐 그렇다고 수익이 이만큼 보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예, 그리고 또 흔들리는 미국 시장에서 내 눈빛도 뭐 같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실까 생각하게 되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눈치 싸움에서 잘 이겨가시되, 그 전에 위축이 심하다 그러면 조금 사는 거에 무게를 두시면서 5월 6일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금요일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 보고 해피, 이제 앞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또 숙제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 기준으로는 여기 단기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요 가격대, 즉 2670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은 보지 마시고요. 위쪽은 가면 해피. 하지만 저희는 관련돼서 대응하고 체크할 게 밑에 쪽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1차 지지권 쪽 2670선 쪽에서 또다시 지지 확인을 할 때 거기서 단련할 것인가, 그러면 확인되게 되면 여기서 확인하고 또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지금 중기 저항선들이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저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를 텐데 이번에도 또 시도하게 되면 지금 2700선이 거의 또 저항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670선 쪽에서 좌우 움직이다가 2700선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것도 약간 또 미국 시장이 좀 더 험하다 그러면 2650선 정도까지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쪽에서 아마 얼만큼 국내 주식이 버틸려고 하느냐 흐름들을 또 5월 초반에는 계속 확인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 얘기 드리고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얼만큼 잘 견디고 거기서
얼만큼 또 미국 시장이 지지를 잡아줬을 때 거기서 다음 국면 쪽으로 넘어가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2700선 위에, 그러니까 즉 이 검은색 레벨 위쪽 안쪽에서 넘어와서 아유 이제 한숨을 돌렸다라고 하기 전에는 지금 계속 약간 웅크리고 거기서 좀 그렇다고 리스크를 확 풀면 안 됩니다. 리스크 관련돼서 뭐 생각했던 거를 확 푸시지 마시고 거기서 좀 돌아가는 상황들도 살짝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미세한 작업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미국 시장이 위축됐다가 나가는 변화를 봤을 때 먼저 체크하실 건 대형주. 그래서 지난주도 그런 거 강조드렸죠. 대형주 쪽에서 변화를 좀 더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좀 모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대형주 한 두어 개 정도 짜놓으시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흔들렸을 때 조금 더 비중 늘리고 아니면 의외로 또 미국 시장이 강해서 먼저 강해졌다 그러면 싸게 산 거 좀 정리하고 기본에 갖고 있던 비중은 좀 그대로 가고 하는 전략들이 가장 어떨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동차 이 두 축으로 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대형주 쪽을 뻔하네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네요. 뭐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뒷단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하이닉스, 뭐 기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대형주권 쪽에서 그거 비중을 좀 맞춰가면서 이번에 FOMC를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제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임 대표님 안 계시니까요. 예,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막 그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도 일단 화이팅. 네, 시장을 이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섹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섹터 얘기 동향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실 것 중에 하나가 참 삼성전자. 네, 이거는 차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너무 사람을 진을 빼놔가지고 이제 거래 좀 나오면서 어제 번쩍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울분에 찬 반도체 쪽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참 65,000원이면은 좀 심했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거 원래 안 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심했죠.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월봉상입니다. 저희의 기대를 이때 많이 나왔던 거 12만 원 간다. 네, 쭉 밀려놓고 다시 반등하다가 쭉 밀려놓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뭐 결국에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쪽 같았어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나 뭐 또 좀 차트 좀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62,000원대 그리고 또 65,000원대 요 사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뭐 이게 바닥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가격대가 월봉에서도 나오죠. 요 자리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여차에 따라서는 저 밑에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냥 그거는 그렇고요. 예, 거기까지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많이 삼성전자를 갈랐던 거는 첫 번째가 환율이었고요. 두 번째가 IR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IR을 봤었을 때 솔직히 삼성전자 IR 하면서도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보통 이제 저 사람이 IR 하면서 갖고 온 원고를 읽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우리 회사 사정을 쭉 보면서 술술술 그러니까 즉 너무 우려하는 거가 그러니까 목소리나 여러 가지 톤에서 우려감이 많이 나오냐 이러다가 뭐 멘탈리스트 되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내용도 보면서 그래서 보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IR을 할 때 보게 되면 상당히 무덤덤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들 뭐 파운드리 뭐 수율 안 나와서 걱정하시죠. 이번에 2분기 때 뭐 중국발 공급 불안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IT 쪽이 확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디램 걱정하시죠.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계획한 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수율 관련된 것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련돼서 개월 수는 몇 개월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나노 공정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쭉 보게 되면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런 변화가 또 하나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 출발입니까?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씩 속은 게 있습니다. 장대 한 번씩 떡 나왔을 때
뭐 기관이 사건 누가 사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의 서막 이제 시작이야라고 했었을 때도 저희가 다 당했었죠. 이번에는 또 거래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시작이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라면은 여기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날 나왔던 고가대가 69,000원대 그리고 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저항선이 들어오는 이 가격대 합치게 되면은 약 한 69,000원대가 7만 원 가기 전 가격대입니다.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올라서야 됩니다. 이게 벌써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서서히 내려오는 게 이제 맞아가기 시작하겠죠. 이게 크로스가 나서 위쪽에서 움직여야 가장 시장의 탄력들이 좋아지고 주가의 탄력들이 더 훨씬 더 올라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저항선 아래와 저희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주식 막 트레이딩 합니다. 성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하는 얘기고 그게 판단의 기준으로 먼저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그동안에 나왔던 그러니까 왜 나중에 가보게 되면 요게 중요한 게 이런 쪽으로 바뀌죠. 왜 69,000원이 중요하냐? 이날 고가, 이날 저가 연결되게요. 그리고 거기가 이게 아마 서서히 저항선이 거기 가서 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맞춰지는 가격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69,0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볼까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나마 저는 이게 잘못 치네요. 예, SK하이닉스를 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저점의 패턴들이 훨씬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안 밀리려고 하면서 돌리는 모습들이 훨씬 더 좋다. 이거 참 마바라 같네요. 예, 근데 딱 지지권 만들어 놓고 이 지지권이 한 10만 원대, 10만 8천 원대쯤 되죠. 여기를 안 밀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저항력들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V자로 만들고 돌파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들어 놓고 W자나 아니면 W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쪽으로 나왔었고 지난번에 반대였었죠. 한 12만 원대 중반에서는 오히려 초반에서는 오히려 이래놓고 그냥 밀려놓고 근데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지금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견해로는 오히려 또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또 약간 그 핸드셋 관련된 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쪽의 수요 위쪽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가전 쪽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쪽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명쾌하게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과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또 SK하이닉스 IR에서는 그 얘기 딱 했지 않습니까? 2분기 때는 약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겠지만 ASP부터 약간 또 출하량이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10%대 후반대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서버용은 올해 한 해 좋다. 쭉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하나 돌을 던질 거. 즉 인텔에서 지금까지 서버용 CPU 새로운 거. 그러니까 12세대죠. PC는 이미 나왔고. 근데 이게 사파이어 레피스가 나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거기서 서버용 PC 쪽에서는 아예 DDR5로 적용되기가 상당히 좋게 됩니다. 그러면 DDR5는 PC 쪽은 잊어버리세요. 저거는 솔직히 저희가 PC 이거 많이 교체해봐야 얼마나 교체하겠습니까? 서버용은 확실히 여러 지금까지 구현된 많은 클라우딩 센터나 서버는 엄청 많죠. 거기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체 수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DDR5가 거기서부터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거기는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반등의 서막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때는 혹시나 인텔에서 새로운 서버용입니다. 예,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드디어 출시 확정. 제가 보기엔 아마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6차례, 7차례 연기했거든요. 이게 확정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뉴스를 듣자마자 DDR5 관련주 딱 쳐보시고 거기서 괜찮은 종목들 2개 정도 사시면 하반기에 따뜻하실 겁니다. 계좌가 막 용암처럼 막 불꿀 너무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DDR5 쪽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라는 쪽인데 그런 변화와 함께 그래도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뭐 중기적인 저항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 고점대에서 물려고 내려왔던, 그러니까 지금 13만 4천 원인데요. 이 정도부터 내려왔던 저항대, 중기 저항권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겠죠.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쓱 하고 안착하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디를 보느냐? 하반기에 대한 변화를 본다는 얘기겠죠. 2분기는 뭐 지금 2분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온다. 조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생각할 게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자. 분할 매수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기회를 사서 조금씩 사보자. 이런 거는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의 기직의 추세 강화될까? 이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통 경민이 하면서 방송 중에 채팅창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경민이가 뭐야? 라고 하는 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중무장대한 산업이죠. 지금 철강 그리고 화학도 포함입니다. 화학도 요즘 보니까 약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썩 매매하기가 쉬운 쪽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이 받쳐주고 뭐 연기금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약간 고개를 들고 있고, 근데 화학 쪽은 뭐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 원가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보다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가 이제 리오프닝 시대 쪽으로 확인이 되는 이게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만 뭐 철강, 화학, 건설, 조선 이런 대부분의 해운까지 이런 거의 변화를 보게 되면 서서히 지금 다 얘기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나오고 있는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의문들 맞아?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리오프닝 시대와 또 중국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화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몰린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서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철강 쪽을 대표주자 포스코홀딩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중요한 지지권 쪽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밀립니다.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반등 실패라고 볼 때는 다시 철강주 부진으로 볼 때는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8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확 꺾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게 될 거였으면 미리 했겠죠. 벌써 지금 2월 달부터 큰 추세가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앞으로 뭘 의미할까요? 체력 쳤는데 그 다음에 변화를 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에 흐름들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역시나 괜찮다라는 쪽의 흐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앞으로의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대표적으로 아까 HMM 이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때는 또 임금 운임이 꺾이고 물동량이 돌아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한번 밀린 거는 중국의 또 봉쇄 영향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사들 실적이 좋아요. 잘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또 글로벌 특히 미국 라인 그러니까 이쪽에 중국 라인 쪽은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미 라인 쪽이나 유럽 라인들은 오히려 러시아 사태를 비롯해서도 나왔었을 때 운임을 올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그를 또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빠질 거였으면은 금요일날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HMM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중요한 가격입니다. 27,500원 중심. 여기에서 크게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저점 만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입니다. 반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반등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3만 원대, 3만 천 원대 이상 정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보시면서 경기 민감 쪽에 한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쪽도 지금 가장 중요한 종목은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하는 중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수세 안 꺾이죠. 물론 MSCI 편입 얘기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기조로 봐서 왔다 갔다 해서 만약에 요 가격대 그러니까 즉 13만 5천 원대 것 밑으로 하향하기 전에는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건설은 이번에 대우건설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대우건설 말씀드릴 때도 여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7천 원대 왜 저항일까요?
여기 뭐가 이렇게 딱 누르고 있네요. 네, 이런 거 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또 변화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기 민감주의 기지개 추세는 강화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나 이제 준비할 거야라고 하는 준비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조금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어제 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한국 아시아 시장을 또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이거를 낮추려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중국이 오케이 하고 둘 다 지금 마음이 급하죠. 이런 경기가 부진한 상황 쪽에서 물가까지 높아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걸 끌어내려야 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둘 다 어차피 지금 처음에는 명분에 의해 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순간이 온다. 이런 실리를 따져야 된다. 그러면 다 악수하고 손잡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에 놀리고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간다는 것도 보게 되면 아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어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요맘쯤 되니까 저희 임 대표님께서 저랑 약속했던 거 이번 주에 좀 종목 좀 봐줘라 라고 해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잠깐 그 와중에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이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그러니까 시가총액 50개 중에서 실적 약간 좀 떨어지는 회사 2개가 네이버랑 지금 모비스였는데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위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분기 매출은 늘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지금 순이익 영업이익은 4,900억 대비해서 3,800억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데 중요한 게 주가는 안 떨어져요. 이거를 알고 있었다 아니면 이거를 감안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그 정도 정체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뉴스 나오고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실적 좋은 게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뭐 현상과 그 시점에 나왔던 여러 가지가 부품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원 부품사들이 갖다가 공급을 하겠죠. 이걸 공급을 가지고 또 자동차 쪽으로 넘기겠죠. 그러니까 약간 2차 벤더의 입장 쪽으로 보는데 거기서 가격을 약간 좀 충격을 어떻게 보면 흡수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부품사들은 그대로 원가 올라간 거를 넘겼겠죠. 근데 그 중간에서 조립하는 과정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이걸 안고 가격을 많이 흡수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눈높이가 이제 올라간 만큼 거기서 변화들은 아마 과거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만 그래도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뭐 분기 실적 가지고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봤을 때 완전히 뭐 어떤 타격이 좀 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가격을 자동차 가격들을 또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모비스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같이 판가를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단가를 인상을 시키는 과정 쪽에서 안 맞았다가 이제 맞아가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은 예전 수준 쪽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가 잘 팔기 시작하게 되면 모비스에도 큰 문제도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 V자식으로 쭉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게 일단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2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돌파를 안착을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좀 가볍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보는 현대차나 지금 현대차는 이제 어렵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좀 더 나은 모습은 기아. 이거는 좀 레벨업을 더 시도를 했죠. 근데 기아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저러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적이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기아가 1조 6천억입니다. 예전에 갭 한 2분의 1 나던 거를 많이 줄였죠. 기아 좋은 회사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현대모비스는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레벨업 시도할 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을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1만 5천 원대에서 세게 못 나간다,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 살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차라리 현대기아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게임주. 또 게임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게임주를 살펴보는데 게임주는
암울합니다. 예, 전운이 감돕니다. 네, 그런 변화 쪽에서 가장 먼저 뭐 위메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예, 참 너무했네요. 지금 주가 보면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지금 한때 위메이드를 사랑하고 위메이드에서 작년에 또 수익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또 보면은 뭐 다른 과거 영상 보게 되면 뭐 또 자극적인 영상들 위메이드 뭐 5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도 왜 제 얼굴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괜히 마음이 아프죠. 그죠? 괜히 혹시나 위메이드 좋게 봤던 사람으로 입장으로서도 뭐 얘기를 하시게 되면 괜히 뭐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괜히 찔립니다. 네, 그런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게임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번에 올라갔던 거는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P2E라는 현실이, 그러니까 P2E로 가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일단 첫째는 우리나라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안 되고 중국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교 이념이 좀 있는 나라 쪽에서는 약간 그런데도 주식만큼 이 베팅 다 하는 뭐 이런데도, 예, 그래도 이쪽을 약간 사행성의 입장 쪽에서 약간 좀 터닝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이제 법제화돼서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P2E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쪽으로 보겠습니다. 회사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메이드가 이제 100개 정도의 게임을 P2E 시장에서 100개의 게임을 가지고 안고 거기서 기축통화가 유믹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그러면 기축통화다 보니까 교환되는 중간 단계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A라는 게임은 자기 어떤 코인이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유믹스가 교환되고 또 교환되고 이런 다양한 통화 교환되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웅장했죠. 와,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100개 게임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이 환경들이 그대로 또 들어가면서 이를 연관돼서 유기적으로 또 게임이 일단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게 첫째. 그리고 또 교환되는 매개 과정들이 나오는 게 둘째. 세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이죠. 이것도 무시 못하죠.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같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유입을 많이 했던 과정 쪽에서 선순환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들도 가상화폐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P2E 100개까지 게임 들어오는데 나 들어갈게요. 자, I'm in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시스템도 그러니까 위믹스 환경에서의 들어온 오픈소스도 같이 제공을 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도 다 같이 들어갔는데 참여하고 개발하고 거기서 또 한데 첫 번째 시간이 걸릴 거고, 게다가 또 흥행을 하는 데까지도 반응이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두 번째는 다 시간이 걸린다. 세 번째는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바라봤던 우와, 앞으로 장밋빛에 대해서 스토리가 이제 훼손되는 단계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 녀석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그러면 저보고 이제 예전 수준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받았던 기대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꿈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가 풀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없이 하나, 즉 게임만 재밌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임만 재밌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미르4였고, 열혈 강호 얘기도 잠깐 나와서 뭐 룸투코리아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강하게 부정을 했죠.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는 핵심 컨텐츠가 아닙니다. 핵심 컨텐츠라는 얘기는 딱 저희가 봐서, 그러니까 게임주는 가장 큰 핵심은 저희 뭐 P2E니 뭐 NFT니 메타버스니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게임주의 가장 큰 핵심은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게임이 재밌으려면 저 같은 게이머 트레이더는 직접 게임 해보겠죠? 네, 뭐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할 겁니다. 이번에 또 서머너즈 워 클로니클이 하게 되면은 바로 또 다운을, 물론 저희는 또 못합니다만, 다운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거는 그냥 나올 수가 있고, 해외 쪽에서는 P2랑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 거면은 해당 영상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해당 인플루언서가 게임하는 거 확인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진정한 트레이더의 자세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 아니면 예전의 흐름만큼 좋아진 게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기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2E 쪽이나 뭐 나머지 신산업 쪽은 일단 잊으세요. 일단 게임이 재밌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카카오 게임즈에서 우마무스메 더비 이거 있죠. 그것 쪽에서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적은 안 맞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즉 해서 인기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이제 루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또 말씀하셨던 게 컴투스 홀딩스였죠. 이쪽은 거의 뭐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미국의 성장주가 꺾어지면서 게임주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이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게임주나 성장주는 그만큼 많이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싸진 게 또 하나의 이제 밸류가 많이 싸지다 보니까 그만큼이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나마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메타 실적이. 그래서 그나마 선방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PL 14배, 15배, 이거 싼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주가가 반응을 했던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쭉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이거 많이 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은 제가 보기엔 FOMC 끝나고 한 번 나옵니다. 그때를 저는 한번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가 제 예상으로는 FOMC 끝나고 성장주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혹시나 만약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빠지는 걸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찾는 과정이 나올 텐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거래가 이제 반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증이 나오면서 적어도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는 모습들, 이걸 말로 표현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기 동평균선에 다 뭉친 다음에 거기를 살짝 올라오는 가격대, 요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쯤, 그러니까 중반이니까 FOMC 전에 거기 한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고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과정들이 한번 FOMC 끝나고 나온다라고 되면 그때 같이 움직일 겁니다. 혹시나 컴투스 홀딩스는 저보고 지금 이거를 얼마에 대응하시겠냐라고 하게 되면 11만 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다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정도까지 사이는 빠르게 한번 장중에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노려서 컴투스 홀딩스는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반등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올라오게 되면 또 서머너즈 워의 게임 반응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컴투버스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또 출시와 함께 변화에 따라서 다를 거지만 그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면 기회적으로 저 같으면은 물려있다라고 되면 줄일 것 같습니다. 줄여서 대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펄 어비스, 네, 제가 물린 단가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이날 물렸죠, 이날. 네, 이날 물려서 지금 근데 오늘 지난 금요일날 올라오다 보니까 뭐 폭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네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돌아가겠네 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투자 아이디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NC소프트처럼 처음부터 과금을 이만큼을 해서 NC소프트 지금 이제 무슨 대왕의 검 이걸 하나 산다라고 하게 되면 총 강화까지 해서 전설 레전드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검은사막 모바일은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금이 그렇게 많지 않게 만들어 가야 중국 정부에서 좋아하겠죠. 중국이 만약에 이거 하는데 중국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캐릭터를 키우게 된다. 그러면 검은사막 모바일을 일단 승인도 안 해줬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 봐라. 그러게 되면 또 강력한 또 제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 게임을 일단 아셔야 되는 게 NC소프트는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혈맹원들을 다 같이 함께해서 성을 지키고 성을 공격해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검은사막 모바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캐릭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즐겨가고 또 펫이라고 있거든요. 애완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커가는 거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빨리 커야 되는 것과 천천히 즐기는 게임,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펄어비스는 훨씬 더 유저들을 오래 내 게임에 안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성장시킬 때 보통 보면은 1년까지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히 정이 가게 되면은 내 캐릭터가 그냥 접속하게 되면 캐릭터가 들어가서 막 하다가 막할 때 되면은 내가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캐릭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슬픈 눈으로 이것도 참 잘 만들었거든요. 해보시는 분만 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더 할까?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펄어비스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가장 큰 매력은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을 씁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게임을 만들 때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쪽을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게임의 캐릭터가 내가 움직이고 달려가고, 그리고 또 뭐 칼을 휘두르고 할 때 칼을 휘두르게 되면 나무가 딱 부딪혀서 나무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다 동원을 해서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오는 게 이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언리얼 엔진으로 그렇게 써서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펄어비스는 자기 걸 독자적으로 만든 게임 엔진을 씁니다. 근데 그걸 하고 게임을 해봤더니 와, 언리얼 엔진 뺨칠 정도로, 이럴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게임을. 그런데 만약에 언리얼 엔진을 써서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용 수수료를 내줘야 되죠. 근데 이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엔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혹시나 또 다른 쪽에서 우리 그쪽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또 IP를 받고 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럴 정도까지 잘 엔진이 좋습니다. 네, 그런 정도과 함께. 그러면 지금 아마 펄어비스는 딱 공매도와의 세력과의 한판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나는 겁니다. 성과가 나는 건데, 지금 처음에 주가가 밀리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했는데 애플에서 그 iOS 앱에서 오히려 지금 뭐 26위, 29위 정도로밖에 안 잡힌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옳았구나 기사와 함께 밀어버린 거죠. 근데 중국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애플의 양대 마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대 마켓 말고도 앱이 깔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로 더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취합을 해서 혹시나 데이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거를, 그래서 이걸 다 총 합쳐봐야 일매출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만약에 펄어비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공표를 하겠다는 쪽으로 딱 나온다, 당황할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의외로 지금 뭐 예측은 이 정도면은 일매출 한 10억 정도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 요거 다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라보는 게 요쪽 애플 쪽에서만 10억,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또 뭐 5억 해서 다 합쳤더니 보니까 30억, 40억이더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초기 매출이 안 맞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영상 보다 보니까 초기 패키지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했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육성할 때 내 강화할 수 있게 만드는 패키지가 60위안입니다. 시작이. 저희도 제가 맨 처음에 샀던 패키지, 돈 쓴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패키지를 보게 되면 2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신규 웰컴 패키지가. 그런 게 몇 번 나와서 그거를 보강시켜주고 쭉 가기 시작하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게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면 60위안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12,000원? 이 정도쯤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게 과금 크게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벤트 할 때마다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저희 보통 보면은 게임 초기에는 사람들이 키우려고 돈을 많이 썼다가 계속 또 커가는 게임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엔 또 결제가 없겠죠. 그러면 매출이 줄겠죠. 근데 이런 거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나왔던 오히려 뭐 일매출이 한 30억이 가면서 10억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억대가 유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꾸준한 흥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펄어비스의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아마 월요일 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또 시장이 흔들리고 또 게임주가 또 밀리게 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참아보려고 하고요. 이 정도 변화로 해서 추가로 흔들렸을 때 아마 월요일 날 만약에 낙폭을 보고 또 밀린다 그러면 저는 또 요만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게임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 이 정도 물려도 돼 라고 할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그 총 합체 결과가 나와서 일매출이 생각해보니까 이만큼이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공매도가 쇼 커버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켜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만약에 그럼 이게 어디까지로 돌아가겠느냐?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소 75,000원, 74,000원대죠. 이게 75,000원대. 예, 이 이상은 언젠가는 한번 너무 막연한데요. 예. 언제는 한번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변화 들어올 때를 노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짜려고 생각하는데 에게 그거 가지고 그건 모릅니다. 그냥 최소 그 정도 이상은 들어와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밸류가 비싼 부분들이 가만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안 맞다. 그러면 현재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은 FOMC 끝나고 반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비중을 좀 줄이시고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들 줄이시고 차라리 저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쪽이나 경미나 하면서 달려갈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오히려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게 더 시장에 맞는 트렌드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보다 15분, 20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제 출연료가 더 초과수도 그냥 그만하고요. 네. 이런 쪽에서 오늘 4월 마지막 달, 또 토요일 날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정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5월 달도 험난할 겁니다. 험난한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됐을 때는 막연하게 무섭고 두려운데 내가 깨진 계좌에 마이너스 30%, 35%만 보고 있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 계좌 상황에서 나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디가 더 이번 실적이 좋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바꿔서 아니면 또 그렇다고 다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손실 확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응을 해서라도 마이너스 35%를 다음 달 가게 되면 마이너스 25%, 그 다음 달 가게 되면 마이너스 15%라고 단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는 거를 꾸준히 생각하고 액션에 실행하시는 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액션에 성공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보다 더 뛰어난 저는 저 하급이에요. 저 밑이에요. 그냥 맨날 단단하치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고 훨씬 더 멋진 아빠가 이건 아니죠.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은 시장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흐름은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여지면서 주말 미국 시장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월요일은 옵니다. 그리고 5월 5일도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고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또 뵙겠네요. 네, 월요일 날 또 다시 그래도 밝은 얼굴로 월요일 날은 제가 그걸 할 겁니다. 매주 월요일은 보니까 그걸 다루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815 모니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시각과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월요일은 제가 제 코너에서는 일주일간의 일정을 한번 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할 거 없나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 찾을 게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월요일 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전에 미리 샀다가 컨퍼런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바로 매도 이런 거 괜찮겠죠?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서 올해는 그런 코너로 꾸려가겠습니다. 이러면 임 대표님이 저 안 자르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마치겠고요. 다음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